자, 이번에는 앞에는 특수각인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역삼각함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크사인, 자, 코사인에 지금 들어간 게 아크 코사인 5분의 3인데,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라는 값은 우리가 코사인 얼마가 5분의 3이냐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닌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 안쪽 가로에 있는 형태를, 어떤 뭐 알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알파가 아니더라도, 세타나 이런 문자들로 하나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은 이제 사인 알파라는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자, 알파로 놓은 이 형태의 역함수 성질을 적용해서,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직각삼각형을 알파각에 대해서 하나 이제 그려 놓으시고, 자,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빗변이 5고 밑변이 3이 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 뭐 밑변, 높이, 그 다음 빗변에 해당하는 이 세 길이에 대한 관계가 바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는 관계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적용할 때는 세 값 중에 A, B, C 중 세 개 중에 두 가지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를 알고 있을 때 C를 계산하는 방법이면 C는 결국 여러분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만 우리가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의 값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A와 C의 값을 알고 있을 때 B 값을 계산하실 때는 B제곱은 C제곱에서 A제곱을 빼는 거죠.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고, 그 다음 만약에 A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역시 C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이용법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5와 3, 빗변과 밑변을 알고 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값은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렇다면 25에서 9를 빼는 것이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죠. 16. 여러분들 루트 16은 4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이 빗변의 길이가 4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높이가 이 삼각형 안에는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삼각함수의 값들을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아까 사인 알파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5분의 4라는 값으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형태가 바로 이 문제의 풀이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제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아크 탄젠트 3분의 2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코사인의 아크 탄젠트 3분의 2.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로에 있는 형태, 가로 안쪽에 있는 아크 탄젠트 3분의 2를 알파라는 값으로 이렇게 놓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이제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치 조건에서 자, 역기호 인버스 기호를 없애면서 3분의 2와 알파의 자리를 바꾸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직각삼각형 상에서 알파각에 대해서 탄젠트가 여러분 3분의 2, 탄젠트가 3분의 2가 되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쪽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럼 9 더하기 4니까 13이라는 값을 얻어내서 결국 코사인 알파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 13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나와 있네요.
자, 역시 탄젠트 아크사인 3분의 1. 자, 여러분 아크사인 3분의 1을 알파라고 놓으면 자,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이제 탄젠트 알파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알파. 그럼 사인 값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러분들 루트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는 거니까 9에서 1을 빼면 8이 나오는데 루트 8이라는 건 여러분들 2루트 2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1번의 답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타를 아예 잡아준 상황이고요. 그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타가 아크사인 5분의 3이니까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관계가 되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세타에 대해서 자, 사인이면 5분의 3.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에 자, 25에서 9를 빼는 거죠. 25 빼기 9. 그러면 16이 나오니까 16이면 루트 16이면 4가 되겠네요. 4가. 그러면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 값은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에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앞에 문제하고 약간 변화가 생겼죠. 뭐냐면 아크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자, 여러분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에 음수가 들어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음수 처리하는 건 기함수 성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크사인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아크사인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값은 나중에 어떤 이게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치환을 할 값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의 코사인은 여러분들 코사인 자체는 우함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할 문제는 결국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모양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먼저 처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이 부분을 알파라고 놓으면 자, 실제로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자, 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자, 직각삼각형 그리셔서 알파에 대해서 자, 사인 값이면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4, 4, 16에서 1을 빼니까 15라는 값이 나와서 자, 코사인은 4분의 루트 1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에 위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힌트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여기 아크탄젠트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아크탄젠트의 마이너스는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알파라고 치환할 값이고 그럼 사인의 마이너스 알파 값은 사인은 기함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이제 요걸 알파로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자, 두 가지의 값이 더해져 있지만 실제로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애가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크 코사인 5분의 1이라는 숫자,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아크 코사인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알파라고 한번 놓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해야 될 문제는 사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는 5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알파 값에 대해서 코사인이면 5분의 1.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쪽이 여러분들 루트 2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4가 될 거고요. 자, 24라는 건 여러분들 6, 4, 24. 그러면 2루트 6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알파, 자, 사인 알파는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사인 알파는 5분의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사인이 5분의 2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탄젠트는 1분의 2분의 루트 6이니까 자,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여기 5 곱했을 때 자, 여기다 5를 곱해서 통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5분의 자, 5, 2, 10 10에다가 두 개 더하니까 12 루트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이 있다. 자, 역시 이것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로에 있는 애들이 공통 분모는 아니네요. 자, 공통인 수는 아니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아크 코사인 5분의 3.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부터 한번 보면 역시 풀이 방법은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 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인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그려서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면은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5에서 9 빼면 루트 16이니까 4가 돼서 나와서 결국 사인 알파 값은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사인의 아크탄젠트 4분의 1. 자, 결국 그럼 이것도 안쪽에 있는 아크탄젠트 4분의 1을 알파라고 치환하면 실제로는 사인의 알파 값이 얼마냐. 이 값이 5분의 4네요. 사인 값이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인 알파 값이 얼마인가요?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상에서 알파 탄젠트 4분의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17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인 알파는 이번에는 루트 17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 루트 17분의 1.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값. 지금 보시면 저기 2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5분의 4 더하기 루트 17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에 거랑 또 모양이 살짝 다른데. 자, 여러분들 사인 여기 제곱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죠. 아크 코사인 3분의 2.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 제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각함수 때 여러분들 사인 제곱 x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사인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얘는 사인의 아크 코사인 3분의 2의 제곱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쪽의 값을 얻어내서 그거를 제곱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답 계산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안쪽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 아크 코사인 3분의 1을 알파라고 놓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상에서 알파 3분의 2죠. 코사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5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실제 값은 여러분들 여기를 알파라고 놨으니까 우리가 사인 알파를 제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인 알파를 제곱한다. 사인 알파를 제곱한다. 그럼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루트 5니까 자, 이걸 제곱한다 그러면은 각각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9분의 루트 5를 두 번 곱하면 5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자, 앞에 숫자 2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2.
2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2 아크 코사인 3분의 1이라는 값에서 자, 이 부분을 알파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실제로는 여러분들 뭘 계산해야 되냐면 사인 2알파를 계산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삼각함수 2배각 공식 사인의 2배각은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실제로 이 문제도 우리가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만 알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자, 이 값은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요. 알파에 대해서 자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쪽이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루트 8은 2 루트 2.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필요한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사인 값은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3, 3은 9분의 2, 2는 4 루트 2다. 그래서 3번에 답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것도 역시 2배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앞에 코사인이 붙었죠. 자, 역시 풀이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얘를 알파라고 놓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코사인 2알파가 되는데 자, 코사인의 2배각 공식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라는 2배각 공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알면 되는데 자, 이것도 성질을 이용하면 사인의 알파가 5분의 3이므로 자,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요. 알파에 대해서 자, 사인 값이 5분의 3이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루트에 자, 25에서 9를 빼는 거니까 4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 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그 다음에 사인은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자, 25분의 16에다가 25분의 9가 빠지니까 25분의 16에서 9를 빼게 되면은 얼마가 되나요? 7이 나오나요? 그래서 25분의 7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애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코사인 2배각 공식이 참고로 자,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도 있지만 실제로 변형이 2개 더 나오죠. 이거 대신에 우리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라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을 갖다 넣게 되면 1 2 사인 제곱 알파가 거꾸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1 코사인 제곱을 갖다 지키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이런 식들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푼 거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요 사인이라는 값이 5분의 3이라는 것을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그럼 1에서 우리가 계산하실 때 1에서 2배 자, 사인 대신에 5분의 3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 빼기 1에서 1 빼기 2배의 25분의 9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5분의 18이 되는 거니까 2를 25분의 25로 바꾸면은 25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25분의 7이라는 값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거 여러분들 코사인의 2배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앞에 문제들은 이제 숫자의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온 형태였지만 지금은 이제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도 있다. 문자.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동일하게 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크사인 루트 x. 자,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아크사인 루트 x를 뭐 알파라고 치환을 좀 해보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코사인 알파 값을 찾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사인 알파는 루트 x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셔서 알파에 대해서 사인 값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1분의 루트 x. 자, 이렇게 표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1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코사인 알파 값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분의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에 답이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자, 역시 여러분들 y는 아크사인 x라고 했을 때 코사인 y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코사인 y. 그럼 여러분들 이 y 대신에 이걸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는 코사인 y 대신에 아크사인 x 형태를 가는 게 앞에 처음에 주어진 형태랑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역함수 성질에 의하면 x가 사인 y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상에서 이번에 각도는 y 각도를 주면 되겠어요. y각의 사인이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1분의 x 이렇게 표기를 하면 자, 1분의 x 사인 y가 x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코사인 y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바로 얘가 바로 답의 형태를 취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크탄젠트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 xy는 양수일 때 xy 값이 양수일 때 요 마이너스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증명 과정은 자, 아크탄젠트 x 빼기 아크탄젠트 y. 자, 여기서 xy 값은 양수일 때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얘를 알파라고 놓고요. 얘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 x를 알파라고 놓고요. 아크탄젠트 y를 베타라고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탄젠트 알파가 x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베타가 y가 되는 형태.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할 때 알파 빼기 베타를 찾을 때 우리가 탄젠트의 값법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 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의 값법 정리는 자,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 탄젠트 알파 베타의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x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는 y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x 빼기 y 1 플러스 x 곱하기 y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 이 값에서 즉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즉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을 원한다는 것은 역함수 성질에서 얘와 얘가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 형태이므로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건 결국 아크탄젠트 x 빼기 y의 1 플러스 x 곱하기 y라는 이런 형태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는 이렇게 공식 유도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 플러스 형태인데요. 플러스 형태. 이 플러스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증명법 그대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법에서도 자 플러스로 만약에 바꿔본다. 그러면 가법 정리에서도 부호 바뀌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모양이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도 역시 플러스에 마이너스 형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공식을 얻어내는 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이 플러스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이 x 곱하기 y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xy 가정 자체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크탄젠트 그래프는 여러분들 탄젠트의 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그림을 거꾸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탄젠트 1대1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1대1을 잡았고 탄젠트가 0에서 90도 쪽으로 가면 쭉 타고 올라가고 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아크탄젠트의 그래프죠. 자, 그랬을 때 xy 값이 양수니까 지금 양수에서는 아크탄젠트 값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의 형태에서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양수일 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나오고 근데 이 부분이 xy 값이 양수라 해서 반드시 양수가 보장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xy 값이 2분의 1, 2분의 3이었다. 아니 3분의 1이었다. 그러면 x 곱하기 y 값은 양수, x랑 y는 양수지만 실제로 곱해보면은 1에서 이걸 곱해서 빼면은 양수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x값을 2로 주고 y값을 만약에 3으로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값을 2로 주고 y값을 3으로 주게 되면 1 빼기 2, 3은 6이니까 요거 자체가 음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분모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이 공식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음수가 될 때, 즉 이 기호는 이 분모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이 마이너스 형태하고 동일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딱 하나 여러분들이 요 파이라는 값을 꼭 붙여주시고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기출에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형태에서 지금 요 밑에 요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크탄젠트 1, 아크탄젠트 2, 아크탄젠트 3이라는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실제로 아크탄젠트 1은 특수값이죠. 특수값. 탄젠트 45도가 1이 되니까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다. 요거 이제 정해진 값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요 두 개가 더해졌을 때 특수각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 두 번째에서 요 위의 공식을 갖다 써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크탄젠트 하나로 묶고, 자, 2 더하기 3, 1-2 곱하기 3을 했어요. 이게 음수 나오는 거를 캐치를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5가 되고 1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5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아크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요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답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냐면 말이 안 되는 답이 왜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크탄젠트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1이라는 값은 딱 기준각으로 준 거고요. 요게 이제 1 들어가면 4분의 파이가 나오죠. 4분의 파이일 때가 1. 자, 그러면 나머지 2, 3이라는 값은 2, 3이 여기 있어요. 근데 2, 3은 여러분들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아크탄젠트 2의 값도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죠. 아크탄젠트 2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크탄젠트 3이라는 값도 역시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최소 값은 어차피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값은 2분의 파이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게 음수가 되는 현상에서는 꼭 파이를 하나 앞에다 붙여주시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최종 답은 여러분들이 파이가 더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나와서 1에서 4분의 파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니까 최종 답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파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답을 얻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출로서 아직 출제는 안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음수 쪽 조심할 거는 우리가 양수라는 거 가정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음수 쪽은 부담 없이 써주신다. 그러니까 빼기 x 빼기 y, x 빼기 y, 1 플러스 반대부 xy. 그 다음에 플러스 쪽도 역시 이 조건만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이 안쪽이 양수된다는 가정만 되면 되는데 그 얘기는 분모가 양수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y에 1 마이너스 xy 공식 써주신데, 혹시라도 이 분모 쪽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 하나 써주시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을 좀 풀어보면요. 자, 한양대 2003년 문제. 자, 개구간을 치역으로 하는 아크탄젠트에서, 자, 아크탄젠트 2 빼기 아크탄젠트 3분의 1입니다. 자, 마이너스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xy가 양수일 때, 자, 아크탄젠트 x 빼기 아크탄젠트 y는, 자, x 빼기 y의 1 플러스 반대부. 자, 요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게 보면은 아크탄젠트 2, 아크탄젠트 3분의 1은, 자, 아크탄젠트, 자, 2 빼기 3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 2 빼기 3분의 1은요, 얼마가 됩니까? 3, 2, 6, 3분의 6에서 3분의 5 나오죠? 3분의 5가 나오고요. 여기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하면 역시 3분의 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3분의 5와 3분의 5를 나눈 거니까 아크탄젠트 1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가 된다. 탄젠트 45도가 1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하대랑 광운대 문제는 왜 같이 배치를 했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동일하다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아크탄젠트 2분의 1과 더하기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건 항상 음각 공식을 먼저 적용한다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면 결국 아크탄젠트 x 빼기 아크탄젠트 y 공식을 갖다 넣어서 풀어주게 되면은 아크탄젠트의,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은 2, 3은 6분의 1, 6분의 1 나오죠. 6분의 1. 자, 이건 6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2, 3은 6분의 1입니다. 1에다가 6분의 1을 더하면은 이게 6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6분의 7분의 6분의 1은 6분의 7분의 6분의 1은 안분모 바깥분자 해가지고 뭐 6을 약분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아크탄젠트 7분의 1이라는 답을 얻고요. 요건 특수각이 아니니까,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아니니까 뭐 요 표현이 그대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인하대 문제는 A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문제는 역시 1번에 답이 있는 형태다. 자, 이 두 문제 역시 여러분들 보면은 동일 문제입니다. 동일 문제. 동일 문제여서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아크탄젠트 2분의 1에 더하기 아크탄젠트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플러스 공식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데 1 빼기 2분의 1과 3분의 1에서 한 가지 이제 분모 쪽이 음수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양수 나오죠.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나오네요. 6분의 5. 1에서 6분의 1이니까 6분의 5.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 2, 3은 6분의 5. 자, 그럼 6분의 5에서 6분의 5를 나누니까 1이 돼서 역시 4분의 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한양대 문제는 2번의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문제는 네 번째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한번 보시면 함수가 탄젠트예요. 자, 그런데 얘의 역함수를 자 g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g의 2분의 1 더하기 g의 3분의 1이 얼마냐라는 질문인데, 자, 요걸 그대로 바꿔보면 g라는 함수는 f 인버스니까 f가 여러분들 f가 탄젠트니까 f 인버스 x는 아크 탄젠트 x가 되겠죠. 실제로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크 탄젠트 3분의 1이 돼서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이니까 결국 앞에 있던 두 문제와 동일 문제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가 답이 된다. 자, 이번 문제는 아크 코사인 더하기 아크 코사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xy가 양수고, 자, 조건이 하나 더 붙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우리는 그냥 아크 코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y는 2분의 파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잠깐 보여드리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증명은 여러분들이 아크 코사인 x를 알파, 아크 코사인 y를 베타라고 놓으면 실제로 이거와 이거의 합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아크 코사인 x가 알파면은 코사인 알파가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y 베타가 y가 되는 문제죠. 그럼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여러분들 알파 각에 대해서 코사인이 x면은 1분의 x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쪽 값을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코사인 베타가 y가 되겠죠. 이쪽에 y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건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요 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라는 게 결국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90도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두 각의 합은 90도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크 코사인 5분의 4, 아크 코사인 5분의 3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5분의 4와 5분의 3이 하는 역할을 잘 보시면, 자, 5분의 4 제곱 더하기 5분의 3, 5분의 4 제곱 더하기, 자, 5분의 3의 제곱은
결국은 여러분들 25분의 16, 25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자 25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1의 형태를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답이 물론 풀이를 들어가면 아까 제가 여기 증명했던 과정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캐치를 하신다면은 답은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양대 에리카에서 나온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세타1이 아크 코사인 루트 13분의 2고요. 세타2가 아크 코사인 루트 13분의 3입니다. 그때 이 둘을 더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역시 아크 코사인 x, 아크 코사인 y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로 안쪽에 있는 이 두 수를 가만히 보니까 역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을 때, 자, 루트 13분의 2를 제곱하면 13분의 4가 될 거고요. 루트 13분의 3을 제곱하면 13분의 9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13분의 13이 나와서 1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래서 역시 이 둘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역삼각 함수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소고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고방정식은 여러분들 지금 6개를 보시면 역함수와 원래함수, 원래함수와 역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역함수 성질 중에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합성이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돼서 나온다. 이 항등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위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성질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가 아크 사인에 뭐 6분의 파이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의 6분의 파이는 30도가 들어간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은 여러분들 다시 6분의 파이로 돌려주는, 즉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다시 6분의 파이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6개는 다 여러분들 x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상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 소거가 될 때 들어간 애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중에 참거짓 판정 문제에서도 이제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저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6번째를 제외하고는 다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번에서 이제 이 x값을 벗어나는 값을 한번 넣어보면 이 값은 다시 파이가 돼서 나올까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파이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지금 저 x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사인 파이라는 값이 여러분들 사인 파이는 0이 되죠. 0. 자, 그러면 역함수에서 0이 들어가면 우리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소거방정식은 지워지는데 들어간 x가 나오긴 하는데 이 가로에 있는 x들에 대해서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기억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가로 안을 먼저 보세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간 게 원래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 역함수가 들어가는 형태. 그러면 원래 함수 개념에서는 1대1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역함수 잡을 때 1대1로 잡았던 구간, 정의역이다. 그래서 원래 함수는 1대1에 해당되는 정의역이 된다. 역함수는 정의역이 들어가면 되겠죠. 역함수는 정의역. 그래서 아크사인의 정의역은 여러분들 거꾸로 아크사인의 정의역을 물어본다. 자, 아크사인의 정의역은 우리가 사인의 1대1 구간이 있죠. 1대1. 사인의 1대1 구간에서의 치역 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사인은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아크사인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의 1대1 구간, 그 다음에 아크사인의 정의역, 코사인의 1대1 구간, 우리 0에서 파이까지로 잡았죠.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의 정의역,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역, 1대1 정의역입니다. 절대1.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가 유일하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는 딱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자, 다음이 성립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사인의 아크 사인 x가 되는 x의 범위들을 찾아라. 그러면 아크 사인이라는 애가 먼저 가로에 먼저 들어간 거니까 요 아크 사인의 정의역이 어딥니까? 아크 사인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